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2019년 12월 마지막 날, 이제는 19년은 가고 2020년이 이제 내일 도래하게 됩니다. 오늘 참 여러분들 만나게 된 것은 한 달,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이 영상을 찍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이렇게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 새롭게 여러분들을 찾아뵐 때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좋은 대화만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대화의 제목은 신라 같은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희망을 봤는데 그것은 하나의 신라 같은, 참으로 그런 그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빛은 빛이지요. 여러분, 어제 나는 아주 용기 있고 소신이 있는 한 정치인과 한편으로는 참 생각하고 싶지 않은 구역질 나는 그런 비굴한 정치인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어제 30일 국회는 선거법에 이어서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된 4+1이라고 하는 협의체에 의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이 법, 이것이 결국은 두 가지 다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은 너무나 험난한 길이었지만은 결국 통과시키려고 하는 자와 또한 막으려고 하는 자의 그 어떤 싸움 속에서 결국은 불법을 통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19년은 마무리가 지어지고 이제 2020년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오늘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런 와중에도 바로 대한민국이 희망의 빛은 다 사라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두 사람을 비교하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같은 당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금태섭 초선 의원입니다. 만 52세 국회의원인데 그와 문희상 국회의원 육선에다가 만 74세의 국회의장입니다. 이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젊은 국회의원 금태섭 의원은 여의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검사를 거쳐서 20대 국회에 진출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문희상 또한 경복고를 나와서 서울대 법대를 나와 14대, 16, 17, 18, 19, 20대 육선 의원으로 장기 그 국회의원으로서 그 활동해 왔습니다. 초선과 육선, 74세와 52세, 참 인생 경력을 결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서울대 법대 선 후배 관계입니다. 자, 저는 두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공수처법 기권, 금태섭의 비판 본물, 이렇게 쏟아진다는 거죠. 여당 대변인까지 유감을 표시. 이게 금태섭 위원에게 닥친 일입니다. 그는 검사 출신으로 과거 여러 차례 공수처를 공개 비판해 왔다. 근데 페이스북과 권리당원 게시판 등에 항해 글이 쇄도하고 있다. 이게 뉴스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는 기권이 2명이고 반대 14명인데 모두 바른미래 소속이라고 이런 뉴스도 함께 보도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4+1,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한신당, 이 협의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법,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고 이렇게 줄여서 공수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설치법 수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여당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찬성표가 아닌 기권표를 던졌다. 근데 이제 사실 반대표는 아니지만은 기권했다는 것에 좀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민주당 측은요,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금 의원의 페이스북에는요, 금태섭 아웃, 자한당 가세요, 기권이라니, 기권 실화 맞습니까? 실화가 맞느냐는 거예요. 탈당해라, 민폐다, 민주당은 당장 금태섭을 출당시켜라. 이와 같은 비난의 댓글이 수없이 쏟아지고 기록이 됐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도요, 그와 비슷한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금태섭 아웃이다, 금태섭 출당, 금태섭 의원 공천 배제하십시오, 금태섭 의원 출당시키세요, 이런 제목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 당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금태섭 의원은 민주당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민주당 자격이 없다. 먼저 공천기획단부터 내보내고 공천권 배제하고 출당을 시켜라.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금태섭 의원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글쎄요,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금 의원의 선택이 정말 그렇게 비난받아야 될 일입니까? 같은 당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치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참 찬성표를 던지는 거, 그거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것이 옳지 않으면은 이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할 수 있는 그런 당원, 그런 국회의원, 같은 당 국회의원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코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 어쩌면은 지금 여기 게시판에 올라오는 그 내용들처럼 출당을 당할지도 모르고 또 공천에 배제가 될 수도 있어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배지를 잃게 되면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권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다른 뉴스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문희상 의장이라는 국회의장, 30년 정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워. 겨우 개혁 입법 첫발, 개혁 입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뉴스에 나온 그 제목입니다. 선거법, 공수처법, 그러한 처리 소회를 그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 의장의 소회입니다. 날카로운 말에 하루 12번씩 죽었다. 20대 국회 하반기에 최악 5점이 많았다. 남은 기간 국회 개혁 집중할 것. 자기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5점을 남겨놓고 죄송합니다. 반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너무 표출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개혁을 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될 사람인데 지금 그렇게 국회 남은 기간 동안 개혁을 집중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 공수처 법안이 통과된 이 30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 선거법과 공수법, 공수처법 등 두 건의 개혁 법안 그 처리 과정을 돌아보면서 12월 한 달은 30년 정치 인생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참으로 그는 참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것을 국민들에게 말했습니까? 문희상 국회의장도 그런 표현을 쓰네요. 그래요. 이제부터 우리에게 경험될 것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나라, 그러한 사회의 모습을, 정치하는 모습을 삼권 분립의 모든 곳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희장은 이날 공수처 법안을 처리한 후에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동료 의원이 했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도를 넘어선 인신공격에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그 모욕감과 자괴감,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이렇게 그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특히 가족과 지역 구민까지 참 자기를 향한 겨냥한 칼보다 날카로운 말들에 하루에도 12번씩 죽고 또 죽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속이 숯검정이 마냥 시커멓게 타서 숯검정이 마냥 시커멓게 타서 알맹이는 없어지고 껍데기만 돌아다니는 공허한 심정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정말 양심 있고 소신 있는 국회의원인 어떤 사람이 그런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참으로 비굴한 국회의원은 누구라고 여러분은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저는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직도 젊은 정치인으로서 소신 있고 참 용기 있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곳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그래도 정치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직은 그래도 신라 같은 희망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금년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끝내야 되겠군요.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말년 목사지요. 이름처럼 말년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남은 저의 여생은 그래도 할 말은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마음껏 나의 소신을 말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2020년을 대망의 그 한 해를 맞이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